오늘 이제 드디어 대미를 장식해야 될 분을 소개시켜 주시죠. 오늘 단군입니다. 농담은 그만하시고요. 단군입니다. 단군? 신화 속에 있는 게 꾸며낸 신화만은 아니다. 신화는 네. 두 가지 기능이 있다. 현미경 기능이 있고요. 망원경 기능이 있다. 그 정도신가요? 아닙니다. 어디 있어요? 이집트 역시도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요 이게? 이 키워드를 찾아내고 나서 제 자신이 진짜. 자랑스러워서 막 뽀뽀를 해줬어요. 이제 시작이다. 300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속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저는 그 속에 숨겨진 한국사를 알려드리는 최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사에 숨겨진 경제학자들,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경제 원리를 설명해 왔던 박정호입니다. 영원히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못 빼는 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우리 네. 우리 오늘 이거 잘해가지고 대박 내면, 네. 제가 볼 때 이거 저 사실은 네. 맨 처음에 할 때는요. 네. 10편씩이나 될까? 역사 속의 경작자 감이 안 오니까 10편씩이나 될까 했는데, 제가 지금 순간은 뭐냐면 10편밖에 안 했다. 이제 시작이다. 네, 우리 이거 굉장히 딱 한번 이렇게 딱 매스컴 타면요, 자 300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상징적인 숫자시지만요. 네. 진짜 10편은 작긴 했었죠. 네. 더 말씀드릴 수 있는 많은 우리의 그 선조들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회의할 때도 그 한 200명 놓고 지금 막 골랐잖아요. 네. 누구를 해야 되는 거야? 마음서 막. 그런데 그런 것처럼 아쉬움은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정말 감회가 좀 새롭네요. 네. 제가 이제 나중에 우리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지만, 네. 이 시간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하여튼 최선을 더 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더 있고요. 너무 잘하셨어요.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 문외한인 제가 역사 속에도 이런 경제가 들어올 수 있는구나라는 그런 자극을 저한테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 선생님께서 그렇게 위안을 해주셨으니 좀 그래도 좀 마음이 덜한데요. 원래는 이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었어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네. 이건 진짜 이 좀처럼 있지 않은 시도일 수도 그러니까요.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게 아무리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역사를 따뜻하게 봐야 된다. 사실 그렇잖아요. 뭐 중국은 있지도 않은 역사를 왜곡해서 이게 우리네 역사였다라고 왜곡을 하고, 네. 일본도 그러고 있고, 네. 이런 상태에서 우리 역사에 대한 참 의미와 부가가치를 더 되살릴 수 있는 사람은 우리 스스로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뭐 정말 뭐 너무 주관적이고 편향적이고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좀 더 뭔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찾아가려는 노력, 그 속에서 진짜 객관적인 진실에 근거한 우리 역사의 참 의미가 나오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조그만 실마리 아니면 어떻게 보면 시도를 한번 섣부르지만 열어보고 싶었던 마음뿐이었습니다. 정말 고생하셨고요. 아닙니다. 오늘 이제 드디어 네. 대미를 장식해야 될 분을 소개시켜 주시죠. 근데 대민대 왜 이분이죠? 누군가요? 오늘 단군입니다. 단군? 네. 네. 가장 앞으로 갔어요. 농담은 그만하시고요. 원래 이렇게 뭐 항상 역사에 속에 단군부터 이제 출발하니까 또 이렇게 그렇죠. 립 서비스가 나오신 것 같고요. 자, 누굴 이제 하시겠습니까? 단군입니다. 제가 참 가끔 이제 그랬잖아요. 네. 누굴 했을 때 어느 분은 딱 이렇게 느낌이 오는데 네, 네. 뭐 앞에서 뭐 정약용이라든지 네. 뭐 박재가라든지 네. 그런 분들 하면 제가 탁 와요. 그런데 뭐 저기 뭐 장보고라든지 네. 뭐 그 문익점이라든지 네. 그때 제가 좀 황당했잖아요. 네. 단군 마지막 대미가 또 이게 황당입니다. 네. 아니 단군에서 하지만 우리 늘 마지막은 이해가 됐어요. 또 한번 감사합니다. 또 한번 될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인물을 단군이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정말 궁금해서 그런데요. 네. 이분이 진짜 실존 인물이에요? 실존 인물이죠. 예. 그렇군요. 실존 인물이라고. 왜냐면 단군이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직함이죠. 직함이에요, 네, 직함. 직함이죠. 이기 때문에 단군이라고 하는 그 직함은 이미 존재를 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어떤 신화 속의 한 이야기로만 치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저도 그 시점입니다. 오늘 키워드예요, 그게. 네. 신화 속에 있는 게 말 그대로 꾸며낸 신화만은 아니다. 이런 얘기. 그렇죠. 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이제 경제 얘기가 나와요. 그럼 오늘의 키워드는 그럼 신화 속 경제 이야기입니까? 그렇게 보시면 딱 좋겠는데? 신화 속에 있는 경제 이야기. 단군으로 살펴본 신화 속 경제 이야기. 좋은데요. 그래요? 네.
어떤 내용인지 진짜 궁금하거든요. 전 신화가 피디님, 작가님, 뭐 제목 그걸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럼 단군 이야기를 통해서 단군 그 신화 속에 있는 경제 이야기, 자, 한번 지금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그 최초의 그 건국 신화죠. 신화죠. 예, 단군 이야기. 네. 뭐 단군 이야기 하면은 뭐 사실 초등학생들도 다 알고 있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게 단데 네. 여기서 무슨 경제 이야기가 나옵니까? 사실 그것 때문입니다. 무슨 얘기냐? 네. 이 단군한검 신화면 그럼 몇천 년 전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기원전 2333년이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몇천 년 전의 얘기를 네. 이렇게 상세하게 선생님도 제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초등학생도 다 알고 있는 얘기가 아니냐? 그렇죠. 그렇다면 네. 그 당대 이 신화의 얘기는 스토리는 풀 스토리는 무슨 스토리요? 전체 전반의 얘기. 아, 예, 예. 아, F 사운드였군요, 여기에. 네. P였어요. 이 얘기는 진짜 당시에도 초등학생이 있었다면 초등학교 애들까지도 다 알 수 있는 얘기죠. 그 신화는 네. 그렇다면 이 당시 지배계층이 피지배계층에게 무엇인가 전달하려는 다양한 메시지들, 이런 것들이 담겨져 있는 유효한 수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단군 이야기 속에 그런 메시지가 있다. 있죠. 하나씩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네, 그러면. 네. 이제 단군 얘기하기 전에 신화의 전반적인 얘기를 잠깐 하나 짚어볼게요. 네, 좋습니다. 네. 그 신화는 네. 크게 이제 신학자들이 비유를 했었을 때 두 가지 기능이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를 기능이 합니다. 있다. 하나는요, 현미경 기능이 있고요. 현미경? 예, 하나는 망원경 기능이 있다. 이렇게 망원경? 얘기를 합니다. 네. 일단 망원경 기능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망원경은 멀리 있는 어떤 우주, 이 세계, 이런 걸 바라볼 때 이렇게 쓰는 도구잖아요. 그렇죠. 바로 신화가 그런 그 당대의 우주관, 세계관을 바라보는 하나의 도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고, 자연과 그다음에 지배계층, 피지배계층의 이런 상관관계를 네. 어떤 식으로 설정해서 이해하고 있었는지를 바라볼 수 있는 유효한 도구, 학습 수단, 신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망원경 기능이 있다는 네. 거고요. 또 한 가지는 현미경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현미경. 네. 이 현미경 기능은 뭐냐? 현미경은 아주 디테일한 걸 보는 거잖아요. 네. 세세한 거를. 이렇게 세세한 그 당시 삶의 현장,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는 그 힌트들이 또 신화 속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단군 신화도 네. 이 두 가지 기능이 같이 있는데요. 네. 아마 뭐 곰이니 호랑이니 이런 거는 그 당시 그 주변을 어떻게 보면 아우르는 정치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추하는 어떤 내용이 있었을 것 같고요. 네. 그건 뭐 그렇다 치고 우리 네. 경제가 중요하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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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현미경 기능, 그 무슨 얘기냐? 당시의 생활상이나 생활에 중요한 어떤 뭐랄까 중요 요소, 네. 이런 것들이 여기 좀 찾아볼 게 있는데, 그 당시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한민족이 열리던 네. 그 시점에도 가장 중요한 게 경제 문제였다라는 게 단군 신화에 드러나요. 거기에 못 찾겠는데 저는. 환웅이 혼자 온 게 아니죠. 그렇죠. 누구랑 왔습니까?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맞습니다. 그럼 풍백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파란풍. 바람죠. 바람을 주관하는, 바람을 네. 움직이는 주술사죠, 일종의. 우사는 비우, 그다음에 운사는 구름.
쉽게 얘기해서 이 세 가지는 전부 날씨를 관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환웅이라는 사람이 네. 날씨를 관장하는 세 명의 사람과 같이 왔다는 건, 자, 날씨는 무엇에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치죠? 농사요. 맞습니다. 이 청동기 시절의 신화에 해당되는 네. 청동기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뭘 시작하느냐? 벼농사 시작. 맞습니다. 네. 자신들의 생활, 이 삶을 가장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인 농사를 풍년이 들지 흉작이 들지는 날씨에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받는데, 너무 중요하죠. 그 날씨를 관장할 수 있는 힘, 이건 다시 말해서 네. 나의 경제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힘, 그거를 우리 지배계층은 가지고 계시구나. 그래서 이 지배계층이 자신의 지배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으로 네. 이 신화를 통해서 천명하려는, 백성들에게 천명하려는 그 메시지가 역시 경제 문제에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의 그 지배계층인 네. 이 환웅의 손자들은 네. 우리 같은 곳이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셨어. 네. 얘는 다른 사람이야. 천손족. 그렇죠. 선민사상. 맞습니다. 네. 그래서 리더십을 부여할 수 있는 요소가 그게 하나 있고요. 근데 이렇게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추상적인 걸로는 우리 그 백성들에게 커다란 어떤 공감대라든가 협조를 얻기가 어렵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이런 그 하늘에서 온 사람이 나의 생활에 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메시지에 넣어야 되는 거죠. 풍백우사 운사가 그런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가 같이 담겨져 있는 게 바로 이 신화의 커다란 장치다. 단군 신화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풍백우사 운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농업기술. 네. 왜냐하면 풍백우사 운사라고 하는 게 이제 날씨 아까 말씀하셨으니까 가장 효율적으로 농사가 잘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들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뛰어난 천선족이야. 그리고 우리는 농업기술을 잘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네. 잘 따라와야 돼. 뭐 이런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 알겠습니다. 지금 아까 그 당군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그랬던 농업, 네. 농업 지배층의 어떤 성격 이런 네. 것들을 살펴봤는데 뭐 그 정도신가요? 아닙니다. 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설득력을 배가하기 위해서는요. 네. 야, 이게 진짜 또 당군 신화를 억지 춘향격으로 해석했구나. 네. 이렇게 해버리시면 네. 그 경제를 억지로 끌어댔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는 분도 계실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더 이상 없을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이 설득력을 높이기 네. 위해서 사실 우리가 해외 신화도 같이 봐야 돼. 아 그래요? 네. 아 해외랑 비교를 해본다는 얘기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그 당시 문헌은 정말 적지 않습니까? 단군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문헌들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그 내용을 해석하는 게 이게 무리수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시간에는 어쩔 수 없이 해외 신화에서도 그렇다면 그렇게 초창기 피지배계층을 선동하기 위해서 경제적인 요소를 중요시해서 넣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제가 우리 저기 2% 끝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저 간단하게 호프 한잔 하면서 그런 네. 말씀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그 경제 문제라는 것이 네. 우리가 하루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의사결정의 내용 중에서 거의 대부분의 가장 커다란 결정의 주요 요인이 경제 문제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때 호프할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선생님과 제가 음료수예요, 음료수. 네, 알겠습니다. 학생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네. 네티즌. 네, 물 한 잔 먹으면서 얘기를 했었을 때 그때도 얘기 드렸지만 선생님과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던 궁극적인 이유도 뭐냐? 사실 경제 문제였거든요. 누군가에게 우리가 이런 걸 하자고 고용이 됐었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가장 큰 시발점이었거든요. 고용이 됐다는 이 표현이 갑자기 좀 묘해지네요. 그런가요? 하지만 뭐 경제적인 어떤 그 관계는 맞는 거니까. 사실 누군가에게 이렇게 우리가 착취를 당하면서 농담이고요. 하여튼 그래서 이처럼 일상생활에서 어떤 행위를 설명하는 가장 유효한 수단이 경제인데 이 당시도 그렇고요. 해외에서도 그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뭐 해외에 있으니까 먼저 가까운 중국 있잖아요. 중국 신화. 감사합니다. 네. 중국 제가 잘 알고 있죠. 네. 중국의 건국 신화 중에서는 이제 삼황오제. 사망오제. 네, 사망오제. 유명하죠. 네, 그럼요. 네. 사망하면은 우리가 세 명을 지칭하죠. 사실 요 지칭하는 역사서의 방식은 좀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티즌 여러분. 수인, 복희, 신농 이 세 개로 지칭을 통상적으로 합니다. 수인, 복희, 네. 신농. 수인은요 불을 관장하고요. 그다음에 복희는 금을 즉 어업이죠. 네. 그다음에 신농이 바로 쟁기를 발명한 사람이라고 지칭을 합니다. 농사겠네요. 네, 그렇죠. 즉 여기 뭐냐? 중국의 건국 신화에도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아주 슬기롭고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 돌아왔는데 나 혼자 온 게 아니고 내가 누굴 데려갔느냐? 쟁기를 발명한 신농을 데려왔다. 그 다음에 그물을 만들어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낸 복희를 데려왔다. 바로 지극히 경제 문제와 부합되는 사람들만 데려갔다라는 걸 언급한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당군 이야기의 풍백우사 운사 그런 기능이네요. 맞습니다.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내가 군사를 데리고 왔으니 니네 무조건 날 따라야 돼 이런 강압적인 것도 아니고요. 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해서 온 거야 라는 그런 설정이고요. 무엇이 이로우냐? 가장 먼저 천명한 게 이런 경제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 네,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메시지를 건국신화에 담는 것이죠.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줄 수 있어야 리더가 될 수 있다. 그럼요. 라고 하는 것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쪽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 같은데 네. 오늘날에도 우리가 대통령 공약이나 아니면 국회의원 공약 때 대부분 아니면 지자체 선거에 도지사 선거나 이럴 때 대부분의 공약을 보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다는 나름대로의 비전들을 굉장히 많이 넣어놓으세요. 이 어떤 것까지가 이제 경제적인 정책으로 보느냐 이걸 분류하는 기준에 따라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통상적으로 70% 이상은 경제와 관련된 내용이다들 얘기를 많이 하시죠. 지금 전 또 문득 또 이 네. 도노 아... 문득 깨달음. 그러고 보니까 지금 그 신화 단군 이야기나 뭐 중국의 어떤 사망오제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집어주시는 것 같아요. 먹고 사는 것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네. 저는 그런 비전까지인지 몰랐네요. 진짜 그러네요. 공통점이 있는데요. 네. 네. 그럼 중국 했으면 이제 어디 알아봐야겠어요? 한번 일본 한번 가봐야겠네요. 밑으로 내려가 봐야죠. 일본도 있을까요? 한번 일본 그럼요. 설명해 주시죠. 일본의 건국 신화에 나오는 인물 중에 네. 누가 있냐면 아마테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아마테라스. 건국 신화가 이제 아마테라스의 후손이 네. 바로 이제 일본의 건국 주체들이다 이렇게 네. 나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그럼 뭐 하는 사람들이냐? 인간에게 별을 가져다 주면서 농사 짓는 법을 가르쳐 준 사람이 그 사람들이라고 보여요. 별을 또 가져다 가지고 준 와서 역시 또 먹고 살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을 알려준. 준 사람이 바로 우리 지배계층이야. 이거죠. 오, 맥을 다 같이 해요. 그러네요. 네. 와 진짜 놀랍네요. 네, 일본까지도 역시 이랬다는 건 진짜 뭐 한중일 이 세 나라 다 모든 신화에서 공통적인 얘기죠. 당구 신화 무리수 아니죠. 저 지금 진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이야기 스토리의 어떤 구조일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지배층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한 그 비전으로서 경제라고 하는 논리를 갖고 왔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보면은 너무 당연한 사실인데도 그게 경제라고 하는 것들하고 전혀 제가 연결을 못 시켰거든요. 네, 그런데 네. 듣다 보니까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경제, 당연히 경제 탁탁 들어가 있는 거구나 그럼요. 라는 걸 또 알게 되네요. 네네. 그럼 뭐 다른 혹시 좀 더 멀리 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이집트나 뭐 그런 데도 있나요? 천만 다행입니다. 이집트까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요? 이집트는 정말 어떻게 될까? 감사합니다. 뭐 저기 뭐 바이킹의 신화 오딘 뭐 이런 거 하면요. 아직 거기까지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몇 개가 있는데. 그래요?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그 공통점들을 진짜 하나씩 다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래요? 또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동북아시아 3국이 비슷한 문화권에서 건국 신화도 유사해서 이런 거 아니니? 너 또 자꾸 이런 식으로 또 우리 현혹할래? 이렇게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이집트 역시도 똑같아요. 이집트의 건국 신화를 한번 보시죠. 네. 여기는 이제 다신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들이 등장하는 건국 신화를 가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최고의 신으로 추앙받는 사람의 이름이 오시리스라는 사람. 오시리스. 네. 그럼 이 오시리스가 또 뭐 하는 사람이냐? 자, 다신교이기 때문에 그 각각의 신들이 관장하는 일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 신들 중에서 가장 상위에 있는 신, 네. 이 오시리스가 관장하는 일이 바로 경제 활동입니다.
경제활동. 네, 오시리스는요 자연의 신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했다고 신화에 언급이 되어 있냐면 식물이 수확시에 죽었다가 이제 네. 우리가 농사를 다지면 네. 죽잖아요. 네. 죽고 났는데 다음 해 이게 갑자기 새싹이 돋으면서 다시 살아나잖아요. 네. 그런 현상을 일으키는 신이 바로 얘 때문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생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렇죠. 농사를 매년 다시 짓는 그 경이로움. 분명 우리가 올해 다 산출물을 먹고 다 죽었어요. 근데 그 땅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면서 또 먹을 수 있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야, 이거 대박이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바로 그렇게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관장했던 그 기적을 일으키는 그 신이 오시리스. 이 신이 다른 신보다 더 위에 있는 최상의 신이다. 먹고 사는 걸 해결해 주는 신이니까. 그렇죠. 이야, 신기하네요, 진짜. 네. 그리고 이 오시리스는요, 네. 그 여동생인 이시스와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네. 이 이시스에게 가르쳐 주는 게 바로 뭐냐? 네. 그냥 새싹만 자라나면 안 되잖아요. 이시스에게 가르쳐 준 내용이 그 곡식을 빻아가지고 먹는 그 식재료로 사용하는 거, 네. 그리고 그런 곡식들을 가지고 기본적인 우리가 옷감도 만들거든요. 네. 농작물로. 네.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사람, 그 기술이죠, 일종의 기술을 자기 여동생과 결혼해서 그 여동생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중국 그 신화에서 그 수인 씨, 복희 씨, 맞습니다. 신농 씨 어떤 그런 기능들이 네. 이집트에도 지금 그대로 나오고 있네요. 그대로죠. 뭐 아까 쟁기니 그물이니 뭐 이런 걸 만드는 것들, 즉 그런 것들을 수확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해 주는 것과 맥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도. 그럼 혹시 이 당시에 네. 이 정상회담을 개최해서 귀신. 그 생각을 못했네. 우리 신화 얘기할 때 이렇게 하자. 이거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다 맞아요 이게? 진짜 신기하네요. 이 신화 속의 이 키워드를 찾아내고 나서 제 자신이 진짜. 자랑스러워서 막 뽀뽀를 해줬어요. 아니 그러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지금 네. 듣다 보니까 네. 야 정말 신화의 어떤 그런 경제 논리라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다 들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 국가의 출발 단계에서부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얘기는 정말 그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우리가 떨어져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삶 출발에서부터 출발했다라고 하는 맞습니다. 것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얘기 해주셨어요. 참 신기하네. 경제는 진짜 우리 삶이 태어난 그 순간부터 네. 우리하고 곁에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그럼 어떻게 잘 해결해 왔는지를 벌써 아니면 어떻게 중요시 여겼는지를 바로 이런 신화에서부터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경제는 발명이 아니라 발견에 발견이다. 가깝다. 경제 이론들은. 네, 지금 이렇게 신화 속에 그 경제라고 하는 어떤 그런 논리가 지금 다 아주 자연스럽게 있는 그 부분을 봤는데요. 네. 정말 너무 재밌게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네. 맨 처음엔 진짜 또 왜 무리수. 또 단금 말도 안 되라고 했는데 네네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네. 이렇게 접근할 수가 있는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감사합니다. 별 말씀. 매번 제가 이렇게 10회 오면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사람으로서 역사에 그 갇혀 있는 저였구나라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영고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자꾸 저한테 자극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공부했으면서 왜 그러세요, 괜히. 아니, 제가 정말 더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별 말씀. 네, 어떠세요? 네.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시죠. 10회 지난 10회요? 네. 아마 저희가 10회 동안 여러 인물들을 얘기하면서 어떤 인물들의 어떤 치적이 경제적으로 이런 의미가 있고 네. 그 사람이 경제 이론을 얘기했다면 아마 이런 얘기를 아마 해주셨을 거다. 네. 그 사람의 직업이 만약에 경제학자였다면 이런 의미로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혹여나 그것들 중에서 불완전한 부분이 있거나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철저히 제 공부가 아직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제가 핑계를 대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어린 시절에 뭐 권장도서라고 해서 억지로 어머니가 사주시면 네. 읽었을 때 로마사나 뭐 아니면 미국사나 이런 데는요.
그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굉장히 다의적으로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서 정치적 관점, 군사적 관점, 경제적 관점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하면서 그거를 해제하는 다양한 역사설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역사 내용을 바탕으로 예를 들어서 로마 역사로 배우는 경영학 아니면 로마 역사에서 숨어져 있는 경제 원리 이런 식의 매칭까지 시켜주는 여러 서적들이 참 많았었어요. 그리고 로마의 문화 유적들이 오늘날 가져다준 어떤 의미들 뭐 이런 것들도 많았었고요. 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마 이거는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역사에 대해서 서적에 이제 대형 서점에 가서 이제 쭉 코너를 보면요, 그거를 오늘날의 것과 이렇게 매칭시키기 위한 일련의 시도들이 과연 우리가 공자나 로마나 미국이나 이런 역사들만큼 있었었느냐라고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저도 제 공부가 부족하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많은 어떤 선배님들, 선배 연구자들이나 이런 분들의 문헌들을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그때마다 참 그냥 게으름에 대한 핑계죠. 네. 아, 이럴 줄 알았으면 로마 할 걸. 이런 거 있잖아요. 왜냐면 자료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번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이걸 보고 우리 청소년들이 네. 아니면 일반인들 중에서 아니면 네. 저와 비슷하게 이제 공부를 하고 계신 네. 분들이 이런 것들에 대한 관점을 좀 더 네. 구체화시켜주고 네. 완성시켜주시는 네. 그런 어떤 우리가 시발점을 여는 프로면 좋겠다. 저는 예. 소박하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지금 똑같이 그런 생각했어요. 네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프로그램은 이제 출발이다. 저도 사실은 역사를 가르치면서 역사는 기본적으로 정치 쪽에 좀 많이 치우치고 그렇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정치는 기본적으로 권력 투쟁이다 보니까 네네. 어떤 인간들의 어떤 좀 안 좋은 모습들 이런 것도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만이 있는 게 아니라 네. 이런 경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또 한번 바라보니까 우리 경제학자들 이렇게 보면 참 자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들. 맞습니다. 그 당시에 정치적으로 참 안 좋았지만 경제적으로 저런 어떤 따뜻한 시선을 보여주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들. 네. 좀 더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지평을 네. 좀 더 넓힐 수 있고 또 바라보는 관점도 좀 더 따뜻하게 접근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을 얻었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게 우리가 그냥 일회성으로 소비되는 그냥 끝 이런 게 아니라 제 바람이 있다면 이런 분야도 하나의 당당한 학문적 하나의 분야로서 좀 자리를 잡고 계속해서 좀 연구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딱 좋은 것 네, 같아요. 너무 유익했던 어떤 네. 그런 시간이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네. 시작은 미미했으나 나중은 끝은 창작이다.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자, 오늘 우리가 이 단군 속 신화 이야기 속에 숨겨 있는 경제라고 하는 것들로 지금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 네. 한번 마무리 한번 단군 이야기로 한번 좀 해주시죠.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당면 과제 중에 하나가 네. 신성장 동력의 부족. 뭐요? 신성장 동력의 부족. 예. 예를 들어서 한동안에는 어떤 산업으로 살아왔고 이제 뭐 자동차나 뭐 IT 쪽으로 우리가 또 이제 뭐 또 한 번 거듭났고 조선도 했었고 철강도 했었고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 것도 계속 잘 돼야 되지만 네. 다음번에 우리나라의 새로운 한 번에 또 한 단계 뛰어넘는 어떤 성장을 보이기 위한 새로운 먹거리 분야, 새로운 산업 이것을 누군가가 이제 비전을 제시를 해줘야 되거든요. 아니면 우리 스스로 그런 비전을 찾아야 되는가. 네. 그랬을 때 당군이 어떻게 보면 피지배계층에게 농업이라는 가장 그렇죠. 중요한 산업을 일으킬 수 있는 그 방법을 내가 알고 있어라고 하면서 규합했고 같이 나라를 이끌어 갔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만약 누가 당군이 오늘 왔다면 바로 그 제2의 뭐 삼성전자 아니면 제2의 현대자동차, 제2의 포스코 이런 거와 같은 또 다른 커다란 산업을 일굴 수 있는 어떤 운배우사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얘기해 주지 않을까. 새로운 어떤 지금 아까 말씀하신 새로운 어떤 성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동력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방법, 노하우 네. 이런 것들을 딱딱딱 네. 언제 오실까요? 곧 오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 보니까 네. 이 단군 이야기, 단군의 그 철학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홍익 인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홍익 인간의 뜻이 뭐냐면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 네. 그냥 우리가 쉽게 하는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렇게 경제를 공부하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 말 그 자체가 경제학의 정의가 아닐까. 정확한 말씀이세요. 예. 그 경제학에서 그 떠받들고 있는 명언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냉철한 이성과 따뜻한 감성으로 경제 정책을 만들고 경제를 바라봐야 된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네. 바로 이것도 에민사상이죠. 홍익인간 정신일 수 있어요. 네. 경제를 우리가 아무리 경제는 돈에 대한 얘기일 수도 있고 네. 어떻게 보면 이해타산적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속에서 인간을 놓으면 안 된다라는 가르침을 대경제학자들이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네요. 네. 이분도 그렇게 경제를 가지고 오셨지만 그 뒤에는 그것을 단순히 피지지배계층을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사람들을 같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애민정신, 홍익정신이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단군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까지 10회 동안의 어떤 그 모든 이야기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곧 경제고 또 그 삶 속에서 인간을 놓치지 않고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건강한 경제 활동일 수 있겠구나. 그렇죠. 라는 것들을 이야, 좋네요. 정리가 네.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는 여기서 끝냈지만 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는 시즌2가 있을 겁니다. 아까 저기 한 300명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10명 했으니까 지금 290명 남아있는 거예요. 그때까지 더 연구해서요. 더 공부해보겠습니다. 좋은 네. 프로그램을 갖고 네. 만나기를 네.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인터넷에 잘 찾아보면 디렉터 컷이 있습니다.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제까지 정말 고생하셨고요. 시즌2에서 꼭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